시궁창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국을 만나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벨기에 출신 로지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신기한 말 하나가 있더라고요. 40살 이전에는 인생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리고 40살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한국에서는 40살까지는 어떤 걸 하고 살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30대까지는 너무 젊은 나이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저희 인생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벨기에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수준을 낮춰서 입학했으며 그 대학 졸업 후 그냥 먹고 살 수는 있는 직장을 얻어서 평생 동안 그 직장에서 내 자리를 치열하게 지켜가며 살아갈 것 같은 인생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먼 나라 벨기에에 평범한 인생을 살 것처럼 정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은 엄청난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준 소중한 기회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40살에도 제발 정당하게 한국에 납세를 하고 한국에서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몇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제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벨기에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요. 좋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을 낮추어서 조금 낮은 등급의 학교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참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하길래 그러냐고요? 일단 아버지는 정기적인 직업이 없으시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가끔씩 있는 건설 현장에서 몇 달씩 계약해서 근무를 하십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젊은 시절 독일 공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끼임 사고를 당해서 한쪽 손의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와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가 아버지의 손이 불편해지신 뒤로 큰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생활 형편을 비관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단 한 가지 부끄러운 점만 빼고요. 사실 벨기에의 서민층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생각은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중동계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괜찮은 일자리들을 하나씩 뺏어먹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3D 업종에 대한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질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고 점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의 유럽에서 성공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며 심지어 지금은 교육을 잘 받은 아시아 사람들이 독일이나 프랑스의 좋은 회사에서 높은 직급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유럽의 서민층들은 자신이 자꾸만 사회에서 도태되어 질 나쁜 일자리로 밀려나고 심지어 그런 일자리마저 뺏겨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뭐라도 핑곗거리가 필요했고 자신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로 돌려버린 것이죠. 이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나의 실패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핑계니까요.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저에게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변화들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수많은 논문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왜 생긴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성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박혀버린 생각과 3D 업종 일터에서 만나는 그런 이민자들을 마주치는 부모님에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근무하게 된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아시아계 사람이라며 자신에게 지시하는 게 분하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나온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결국에 부모님도 이유 없는 증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에서 유학 온 태호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이름은 윤식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태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대요. 하지만 저는 윤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윤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식이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이고
저와 같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나 독일로 유학을 가지 사실 벨기에 학교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윤식이는 늘 주목받고는 했어요. 윤식이는 나중에 외교관이 되는 멋진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그런 사람의 자세로서 오히려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벨기에의 경험을 더 값지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윤식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우선 제 또래의 유럽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윤식이는 늘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피부, 말끔하게 생긴 얼굴, 기분 좋은 성격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인기 많고 멋진 한국인 친구가 저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도 신기해요.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윤식이에게 자잘한 도움들을 많이 주기는 했거든요. 대학교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지만 가끔씩 교수님 따라서 프랑스어를 섞어하는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윤식이는 프랑스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것을 제가 많이 도와주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 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이 외국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도 깰 겸 그리고 오히려 윤식이처럼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더 예의가 바르고 생각이 더 바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부모님은 윤식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어요. 윤식이의 태도도 좋고 예의 있는 그의 태도에 부모님은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이렇듯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편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나쁘게 작용했는데요. 저는 윤식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인지 제가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본 적도 많아요. 궁금증이 생길 때면 윤식이에게 물어보기도 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였죠. 저는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교육 관련 사업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면 그 금액을 지원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저소득층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도 그런 지원 사업이 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한국에서 살아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시간제 근로비자를 따로 받을 수 있어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면 비용적으로 부담될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역풍이 강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왜 그런 데를 가냐며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요. 저와 말도 하지 않았던 기간도 있어요. 저는 결국 부모님을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고 많은 통계 자료와 많은 논문들을 가져와서 천천히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납치당해서 죽는다던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씀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자료들, 보도된 기사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키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해도 나 혼자서 떠나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윤식이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도 하기도 했어서 저는 한국식으로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이런 것쯤은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확실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하는구나 느꼈던 경험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갔고 저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에 다니느라 한국인 친구들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 출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한국에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한국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편리하게 잘 닦여있는 기반시설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벨기에보다 훨씬 큰 나라이고 넓은 나라인데 모든 시설들이 빼곡하게 잘 들어차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1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모든 곳을 다 돌아볼 수는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한국은 넓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에 오고 난 뒤에 삼성의 위대함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벨기에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도 많았지만 삼성 제품들을 쓰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어디에 가더라도
삼성이라는 로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4년간 쓰던 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참에 한국에서 새 핸드폰을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써보는 삼성의 스마트폰이지만 너무나 편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사용법을 익히는데 하루면 충분했고 편리한 조작감은 삼성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했고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아이폰을 쓰다가 삼성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장점이 많다더라 하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작성한 스마트폰에 대한 글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더니 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저는 프랑스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편하게 적었는데 오히려 그게 프랑스 사람들과 벨기에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게시글이 도달한 것이죠. 제가 비싼 삼성의 핸드폰을 구매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중저가 삼성 핸드폰에 대한 글을 적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프랑스어로 된 삼성의 가장 좋은 플래그십 핸드폰에 대한 리뷰글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게다가 벨기에 사람이 한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후기라는 제목이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자 저에게 쪽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에게 다른 제품을 빌려줄 테니 게시글을 하나 써줄 수 있냐고 말이죠. 물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적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원고료와 무상으로 대여받은 삼성의 스마트워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제가 활용한 점을 정리해서 또 글을 적었고요. 이전 글만큼은 아니지만 10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신기했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의 제품들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런 글만 쓸 수 없으니 제 개인적인 일상을 쓰기도 했어요. 물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 정성이 담긴 글에 열광했으며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주어지는 원고료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한국 제품을 다루는 전문 블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에서 정식적인 세금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능한 행정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건 너무 어려워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도 정식으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사이 저에게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냥 벨기에의 가난한 대학생인 제가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가게 되었고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면서 살다가 단순히 저렴한 한국의 핸드폰을 구매하게 되고 합리적인 가격의 핸드폰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좋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글을 썼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한국이 인프라가 좋고 안전한 길거리, 맛있는 먹거리 등 수많은 장점이 많은 나라인 줄 알았다가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산 제품들은 상당한 품질을 보여주고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게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많은 가정집들이 한국의 가전제품들을 이용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협찬받은 한국의 물건들을 사용해보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제품들은 하나같이 세심한 배려, 사용하기 쉬운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써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의뢰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단점을 쓸 게 없다고 생각해서 단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저에게 제품 리뷰 의뢰를 주듯 진작에 영어 말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지 않은 것 정도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체류를 하며 벨기에에 계신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도 했어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과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에 이미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멋진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초대한 부모님은 저와 함께 한국의 많은 곳들을 둘러보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나쁜 편견은 모두 사라졌고 그동안 이유 없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비슷한 또래의 한국인들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한국의 젊은 층들과는 다르게 길에서 쉽게 말을 걸어오는 편이고 웃으며 대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벨기에에서 여행을 왔다고 하면
아무것도 더 묻지도 않고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준다던가, 경치가 좋은 곳이면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본인들이 벨기에에서 했던 행동과 너무나 다르게 한국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증오나 차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따뜻한 웃음에 부모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셨죠. 유럽에서는 내 또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에게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가난한 제가 가난이라는 끔찍한 것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한순간에 깨뜨려주는 역할을 해준 곳도 한국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곳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더 잘되고 더 번창해서 부디 한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한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게을리할 생각도 없고 열심히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준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